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이네요. 기존 영상에서 저의 영상을 정리해서 어떤 카페에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기존 영상도 꼭 보시고요. 이번 주에 매매 전략도 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현재 경제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정보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 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 때문에 최근 증시와 코인들의 시세가 하락한 건 아니냐 추측이 나오고 있죠. 근데 대체 테이퍼링 그렇게 얘기는 많은데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이퍼링을 이해하려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미국의 어떤 금융 정책을 시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요,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요. 그에 맞춰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초저금리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은행의 적금이자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적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적금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은행의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대출의 규모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투자자산의 시세도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세 상승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 했고요. 은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 상품들을 계속 출시했습니다. 그중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하였을 때 대출을 승인하는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일반 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3%에서 많게는 4% 더 높긴 하였지만 그 당시의 대출의 금리보다 투자자산의 시세가 더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상품에 많은 저소득층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출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이 계약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 계약 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상업은행에게 이 계약서를 매각해서 파생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현금화하고 그 돈을 또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계약서끼리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정말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중에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미국의 집값과 자산의 시세는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상승하였죠. 이를 인지한 미국 정부는 투자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그동안 유지하였던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의 금리도 함께 올라갔고,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걸어놨던 주택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죠. 은행 측에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익구제라고 생각했던 대출 상품이 주택의 시세가 계속 하락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담보로 잡아놨던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은행의 손해는 갈수록 불어나 결국 파산하는 은행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급히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잘못된 주택담보 채권에 의해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은행에 쌓여있는 주택담보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채권 매입, 즉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정부가 매입해서 은행에 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그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위기를 넘겼는데도 돈을 계속 조달하다 보니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게 되고, 결국 2013년에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테이퍼링입니다. 그렇게 테이퍼링이 시작되자 미국이 시중에 조달되는 돈들이 줄인다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자산의 시세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시행한 테이퍼링 조치가 투자 자산의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긴축 발작이라 하는데, 이때 나왔던 긴축 발작이 현재 시장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을 참고하셔서요, 투자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앞으로 시장의 변동 조짐이 보이면
코인킹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분석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코인킹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이번 주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전 주봉의 저점이 손절선이지만 8일에 나왔던 저점이 손익비가 멀면 7일의 저점을 활용해서 이번 주에 매매를 할 것. 오른다 내린다는 맞추는 게임이 아닌 대응하는 게 차트 트레이더가 하는 것입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